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증거 채택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영원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네, 먼저 판결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의 판단 과정에서 증거 채택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유무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판단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결정적인 증거의 능력을 의심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겠군요. 네, 항소심이 채택했던 일부 핵심 증거들을 배제하고 심리를 다시 해야 한다는 판단인데요. 앞서 수사 과정에선 국정원 직원 이메일에서 여러 개의 트위터 계정이 담긴 이른바 시큐리티 파일로 불리던 첨부 파일이 발견됐습니다. 1심은 이 메일을 쓴 당사자가 법정에서 본인이 작성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자 증거 능력을 부정했지만 항소심은 직접 작성한 정황이 뚜렷하다며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그러면서 1심에선 175개였던 트위터 계정이 항소심에선 4배가 넘는 716개로 늘어났고 계정을 통한 선거 관련 글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대선 개입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첨부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사자들이 모두 직접 작성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른바 전문 증거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뢰할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며 파일 형식이 조악하고 신변 잡기의 내용이 들어있는 등 업무를 위한 문서로 보기 힘들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해당 파일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면서 결국 첨부 파일에서 추출된 트위터 계정의 글 역시 증거 능력을 잃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관련 재판은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까? 네, 사건이 파기환송되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다시 진행됩니다. 물론 대법원이 유무죄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을 내리진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 관심은 대선에 개입했는지를 가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단입니다. 일단 핵심 증거에 대해 대법원이 증거 능력을 부정하면서 파기환송심에서는 검찰이 추가 증거를 얼마나 찾아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원 전 원장은 5개월째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하긴 했지만 원 전 원장의 보석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단 원 전 원장은 구속 상태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이영원입니다.